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2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일 날 촬영을 하고 30일 날 촬영을 못 한다라고 미리 좀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고, 큰 문제가 있겠나 싶었는데, 항상, 촬영을 안 하는 날 이렇게 좀 빅 이슈들이 항상 문제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하이닉스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떠한 이유들로 수색을 하게 되었는지 관련된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차트에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지, 제가 거래 정지된 종목들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많이 좀 특징 패턴을 좀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파도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도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참조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했었는데, 주가가 지금 추세가 무너졌는지 차트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8시 뉴스 기사에 또 매운으로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좀 관심이 많이 있게 된 상태인 것 같은데, 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대해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뉴스 기사만 봤을 때 되게 좀 자극적으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랑 그 파도가 거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요 매출처이기도 하니까 하이닉스에서. 근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이닉스는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 부분이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금강원이 이제 파도 최대 매출처인 하이닉스를 본사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컨트롤러 발주 관련한 자료와 파도와의 거래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였고, 하이닉스가 피의자가 아니고 단순히 참조인이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에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에 왜 자료를 확보를 하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예전에 내부자 거래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도 동일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결국 핵심 아젠다 내용은 중요한 골자는 무엇이었냐면은 상장 이전에 23년도 3분기 그리고 2분기, 2,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숨긴 게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었겠죠. 왜냐면 파도의 예상 실적치를 가지고 나서 이 파도의 기업 가치를 매기고 상장을 시켰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 실적이 형편없었다가 핵심 지금 논쟁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 매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파도 입장에서는 고객의 포캐스트, 그러니까 예상 매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파도 내피셜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고객사의 예상 매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어쨌든 제출한 부분이었었고, 그 당시 시점에서는 2분기랑 3분기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그 실적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파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뭔가 범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내부자 거래 부분 내용 이슈였던 부분이 이제 주체가 하이닉스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확인하려는 내용은 결국 똑같은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이겠죠. 결국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파도 입장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었고, 뭐 고객사의 포캐스트 예상치로 해서 실적을 냈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파도 실적을 내부적으로는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뭐 SK텔레콤 출신 반도체 전문가가 창업을 했고 계열사가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슈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되었는데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윤도현 씨라는 분이 이제 파도의 부사장 이제 겸직으로 잠깐 근무를 했다가 나갔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장녀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뭔가 하이닉스의 특혜를 받지 않았냐, 뭐 상장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부분이 전 도대체 왜 문제가 된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파도의 매출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파도가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이 최종 고객사인 메타에 납품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SK 하이닉스 라는 중간에 이제 제조업체를 통해서 여기에 납품을 해서 최종 고객사 메타로 납품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리고 메타에서도 파두랑 처음에 컨택을 하고 나서 하이닉스에 이 파두 거를 사용을 해라라고 좀 지시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자체에서도 이 파두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SSD를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두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다 줘서 그 형태로 이제 SSD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뭐 개입의 영향은 뭐 저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내일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드릴 거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압수수색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권 사들 NH,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주최했던 그 증권사들 대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실적이랑 하이닉스랑 실적 비교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제 30일 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전처럼 하나의 해프닝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종목들의 좀 특징이 보이는데, 지금 파두랑 좀 비슷하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된 종목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인데, 셀리버리가 지금 거래 정지가 당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장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면은 어떤 패턴들이 보이냐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한 번씩 좀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진 부분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이러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파두가 이때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지만, 최근에 그렇다 할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긴 하락을 통하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점, 쌍방울이라는 종목도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EID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큰 우하향 패턴을 보이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었을 때 보통 이때 이제 주포들이 엑시트 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들도 이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외국인들이 그 지금 이렇게 이슈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본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없어서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요때 8% 하락을 했다가 5% 마이너스 4.8%까지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고 오늘 또 갭 하락은 했지만 거의 보합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이 제가 한 600만 주, 500만 주 터진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뭐 10%, 20% 밀리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래량 없이 지금 이 저점들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자료들을 잘 찾아보면서 제가 뭐 얘기 드렸던 부분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스크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이 지금 소송 관련된 부분이죠. 이 SK 하이닉스도 결국에 이 소송과에 관련된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이 부분이 계속해서 리스크인데 실적이야 이제 5월 15일까지 발표가 되니까 2주도 안 남은 시점이긴 한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가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약간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파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리스크인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두 가지 리스크 요인만 해결만 되면은 파도가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 해소가 되는 순간에 저는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 다시 주가가 올릴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29일 날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 월봉 마감할 때 30일 이제 종가상 이 월봉 5일선을 좀 돌파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다소 좀 아쉽긴 됐지만 이번 달에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주봉은 뭐 주봉 11선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대해서는 지난번에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고 지금 내일까지 아직 주봉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또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11선을 내일 돌파를 하면서 주가 상승하면서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내일 주가까지 좀 경과를 보면서 추세를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오늘 또 제대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